예, 오랜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 공유를 해야 되겠고, 자, 강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고요. 아마 30분 안에 못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시간이 되면 받고, 안 되면 못 받고, 그냥 강의만 하고, 그렇게 막 질문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골다공증을 하는 이유는 전공의들한테 물어보면 놀랍게도 너무너무 몰라서 너무 기초적인 걸 몰라서 매우 기초적인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거는 최대한 빼고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가이드라인을 따르든지 아니면 익스퍼트 어피니언을 가이드라인에 없는 내용들은 익스퍼트 어피니언들을 참고해서 하게 되죠. 지금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은 그 환자별로 리스크를 나눠서 그 리스크별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모더레이트, 하이, 베리 하이 리스크 이렇게 나누고 있고 우리는 정형외과니까 정형외과에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경우는 진짜 순수하게 골다공증을 치료하려고 오는 사람들보다는 부러지고 나서 부러진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치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베리 베리 하이 리스크가 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주요 치료가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로네이트, 데노스막 같은 그 BP 제제나 그 안티 리섭티브 에이전트고요. 얼터네이트 세라피로 이반드로네이트, 그다음에 랄록시펜 등이 있겠고요. 베리 하이 리스크는 이건 파라타이드는 이제 PTH 제제고 로모서수맙, 테리파라타이드, 데노스맙, 졸레드로네이트 등이 있겠습니다. 다른 가이드라인을 보면 역시 하이 리스크, 베리 하이 리스크는 BP 제제, 데노스맙, 테리파라타이드, 로모서수맙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하이 리스크고 뭐가 베리 하이 리스크냐 이렇게 보면은 하이 리스크는 그냥 우리가 보는 그 BMD 상에서 골다공증이 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하이 리스크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프락스 모델에서 20%가 넘든지 뭐 다른 뭐 모델에서 3%가 넘든지 그다음에 전에 힙이나 버테브랄 프랙처가 있었던 환자가 이제 그냥 하이 리스크고 우리가 진짜로 보는 환자들은 다 부러져서 오는 직후에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대부분 다 T스코어 해보면 다 골다공증이고 직후에 골절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베리 하이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보는 환자들은 그냥 다 베리 하이 리스크다. 그럼 베리 하이 리스크의 트리트먼트는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먼저 주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P 제제나 데노스맙을 쓰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에 돼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건 우리 보험이랑은 맞진 않는데 그러면 왜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먼저 쓰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골절 후에 그 다음 골절이 언제 많이 생기냐 봤더니 골절 직후에서 한 2년 사이가 재골절의 확률이 훨씬 제일 높고 1년이 지나가는데 피크를 이뤘다가 점차 골절 레이트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절 후 1, 2년 후에 다음 골절이 또 발생한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초반에 잡으려면 초반에 아주 센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골밀도가 이렇게 2, 4, 6% 증가함에 따라 프랙처의 리덕션이 28, 51, 66, 그 넥도 마찬가지고 럼바도 마찬가지니까 골밀도가 증가할수록 프랙처의 감소 효과가 더 커진다. 그래서 뭐 골밀도가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BMD가 상승함에 따라서 프랙처의 리스크는 감소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골밀도를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덱사고요.
우리가 요추 골밀도를 측정하면 이렇게 척추 중앙에 두고 D12부터 L5까지 측정하고 늑골 T12 그 12번째 늑골도 포함해서 이게 찍게 되는데 전공의들이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L1에서 L4의 평균치로 정상적일 경우에는 평균치로 진단하는 거고요. 평가에 적합한 요추는 최소 두 부위가 진단되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골밀도를 보면 이렇게 보면 2.7, 2점 마이너스 2.6, 0.9, 0.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L1에서 L4로 갈수록 골밀도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L1이 제일 낮고 L4가 제일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L1과 L2의 사이 각각의 레벨 차이가 1을 넘어가면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스클레로틱 체인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어 이 L2에서 L3가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1.9로 1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L3는 제외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L4도 마찬가지죠. 0.3 플러스 0.3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L1과 L2의 평균값 마이너스 2.65가 결국은 진짜 BMD가 되는 겁니다. 전공의 선생님들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그 피머인 경우에는 피머 넥하고 토탈 피머 두 곳의 중에서 골밀도의 낮은 부위를 택해서 골밀도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 혹시 병변이 있으면 병변이 없는 부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 T스코어가 이런 것도 사실 모르는 전공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면은 정상이고 2.0보다 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이고 그 사이가 골 감소증인데 그럼 T스코어가 뭐냐? T스코어는 30대 젊은 연령층의 골밀도랑 현재 환자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반적인 노화나 폐경에 따른 골다공증 진단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 젊은 나이대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건강한 폐경전 여성이나 50세 이하의 남성,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의 골밀도를 할 때는 T스코어가 아니라 G스코어를 봐가지고 G스코어로 비교를 하는 것이 좋아서 G스코어에서 골밀도가 현저히 낮으면 그러면 그 세컨더리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아닌지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T스코어가 G스코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느냐? 그러면은 환자의 정보 입력, 뭐 체중이나 나이 이런 걸 잘못 입력하고 아니면 환자를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피머에서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트루 AP 상태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찍었을 때 이물질이나 무슨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 그 관심 영역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의 선정이 잘못됐을 때 그다음에 골밀도 해석에서 뭐 이렇게 잘못됐을 때 그다음에 중요한 게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체인지라고 해서 골밀도 기계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우리 병원에서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체인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리얼로 했더니 마이너스 2.5 내년에 다음 연도 했더니 마이너스 2.4 그러면 좋아진 건 맞지만 그게 이제 리그먼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체인지 LSC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우리 병원의 기계가 LSC가 0.2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측정에 오류일 수 있지. 진짜 시그니피컨트한 체인지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해석에 주의하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정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체인지가 우리 병원은 얼마인지 이거는 좀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나이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가 42.6세고 남자예요. 근데 골밀도를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럴 때는 T스코어를 보는 게 아니라 G스코어를 보는 겁니다. G스코어에서 내기 마이너스 1.2고 토탈이 마이너스 0.6이고 왜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T스코어가 아니라 G스코어를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스파인을 봤더니 스파인에서 이제 L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뭐 버테브로 플라스트를 했는지 완전히 하얗게 돼 있죠. 그럼 이런 건 제외해야 되는 거고 L2, 3, 4를 하는데 L2는 마이너스 이거는 T스코어구나. G스코어.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4, 0.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1 차이 이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요쪽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4 요거의 평균값 마이너스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다음 그다음에는 또 우리가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면 이거는 조금 옛날에 한 거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BMD 수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BMD 수치들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4년도 토탈 수치가 나와서 0.76, 0.77, 0.79 그래서 이게 골밀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도표로 이렇게 다트로 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골밀도 검사에 P4이 있는데 조영제를 사용하면 이게 오버 에스티메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핵이학 검사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내시경 검사에서 가스가 들어가면 또 이렇게 잘못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과거 골밀도 검사 시행 여부를 확인해서 일관성 있는 검사가 되고 있는지 자세가 똑바른지 관심 영역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사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본 턴오버 마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 턴오버 마커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라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본 턴오버 마커를 설명을 할 건데 이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셀이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사이트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있는데 오스테오클라스트는 하우십 라쿠나 이렇게 파에 있는 하우십 라쿠나에 위치하고 있고 잘 아는 것처럼 오스테오클라스는 본 리섭션을 담당하고 있죠. 근데 본 리섭션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그 본 매트릭스를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하고 있고 오스테오블라스트는 본 포밍 셀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결국은 우리가 뼈가 타입1 콜라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타입1 콜라겐을 생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스테오블라스트는 그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오스테오칼신이 칼슘과 포스페이트를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오스테오칼신이 결국 본 포메이션 마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치를 알아야 돼야 되고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본 포메이션을 하는데 타입1 콜라겐을 형성한다. 알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뼈를 형성하면 이렇게 그 파이본 콜라겐과 그 칼슘과 포스페이트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난칼시파이드 오스테오이드가 만들어지고 이게 골화가 되면서 뼈가 되는 거고요. 아우터 멤브레인에는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가 또 본 포메이션 마커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본 포메이션 마커가 되는 거고요. 이런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이제 그 오스테오이드가 골화가 되면서 오스테오사이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사이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칼슘과 포스페이트, 포스포러스의 익스트라 셀룰라 그를 레귤레이션 하는 그 레벨을 조절해주는 향상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서 칼슘과 포스포러스의 이런 향상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본 포메이션과 본 리섭션과 관계가 있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결국은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사이트,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이런 그 칼슘과 포스포러스의 향상성을 위해서 서로 크로스톡을 하고 있고 어떤 한 곳이 부족하면 그것을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크로스토킹을 하면서 향상성을 유지해 주고 있다. 라는 걸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익스트라 메툴라 세트 그 매트릭스를 보면 뼈는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물 성분보다 인오가닉 컴포넌트가 많은 조직이고 그중에 메인이 이제 타입1 콜라겐이다 이거죠. 그럼 타입1 콜라겐은 옛날에 뭐 생화학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N터미널하고 C터미널로 돼 있고
프로콜라겐에서 콜라겐으로 바뀌면서 프로테이즈에서 이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N터미널이 떨어져 나가고 C터미널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본 포메이션 마커에 P1MP, PICP, 근데 PICP는 많이 측정하지 않고 P1MP를 많이 보는데 P1MP가 프로 프로콜라겐 타입 1 N 텔로 프로토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P1MP고 그리고 이게 트리플 헬릭스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트리플 헬릭스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게 오스테오제네시스 임퍼펙타, 바이타민 D 데피션시고 결국은 트리플 헬릭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스테오제네시스 임퍼펙타가 아주 그 쉽게 뼈가 부러지는 질환이잖아요. 결국은 뼈가 쉽게 부러진다. 이렇게 트리플 헬릭스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P1MP나 PICP 같은 부산물들이 발생한다. 결국은 이 부산물이 뭐냐? 그럼 결국은 이게 본 포메이션 마커가 된다. 그래서 여기 P1MP가 그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리플 헬릭스에 가지는 타입 1 콜라겐은 서로 이제 링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크로스 링킹이라고 하는데 그 크로스 링킹을 시켜주는 링커 물질이 그 피리디움, 디옥시피리디움입니다. 요게 이제 본 리섭션 마커가 되는 거죠. 이게 디그라데이션이 되면 리섭션이 되면 크로스 링킹이 깨지면서 앵커 물질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요 피리디움, 디옥시피리디움이 그 분배되면서 나온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본 리섭션 마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랑 트리칼슘 포스페이트가 붙으면서 완전히 완벽한 이제 뼈로 골화가 되는 거를 미네랄리제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본 리섭션 마커를 보면 본 리섭션 마커와 방금 여기한 이렇게 그 리섭션이 되면 링커 물질인 피로디움, 디옥시 피로디움이 분배도 되면서 트리플 헬릭스도 역시 분해가 되는데 이때 N 터미널, C 터미널이 역시 또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텔로펩타이드 타입 1 콜라겐 그래서 NTX, CTX 결국은 이 크로스 링크의 타입 1 콜라겐의 부산물이 이런 NTX, CTX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런 물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피리디놀린, 디옥시피리도닌 이런 것들이 또 그 리섭션 마커가 되겠고 그다음에 오스테오클라스트에 존재하는 액티브 포스파테이즈 이게 또 그 리섭션 마커가 되겠고요. 본 포메이션 마커는 오스테오블라스트 셀에 있는 오스테오칼신, 그다음에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역시 표면에 있는 본 스페시픽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그다음에 트리플 헬릭스 구조로가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부산물인 프로콜라겐 타입 1 익스텐전 펩타이드 P1MP가 이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본 포메이션 마커로 가장 많이 쓰는 건 P1MP고 그다음에 본 리섭션 마커로 가장 많이 쓰는 건 CTX죠. 그거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트리플 헬릭스가 되면서 생기는 부산물, 리섭션, 트리플 헬릭스, 그 콜라겐이 부서지면서 생기는 부산물은 결국은 이런 그 콜라겐의 부산물, P1MP나 CTX가 그런 직접적인 부산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도 맞지만 P1MP나 CTX가 가장 주요한 리소션 마커다, 포메이션 마커다.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니까 내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요. 벌써 19분, 20분입니다. 그 다음에 로모서스맙하고 테리파라타이드를 비교를 좀 해볼게요. 테리파라타이드는 이제 파라사라이드 호르몬 아날로그고 PTH 리셉터에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PTH는 듀얼 액션을 합니다. 원래 파라사라이드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 그럼 칼슘 레벨이 떨어졌을 때 나오죠. 그래서 칼슘 레벨이 떨어졌을 때 뼈에서 칼슘을 분비시키려고 칼슘 레벨을 올리려고 나오는 게 원래 파라사이드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일정하게 템퍼러리하게 줬더니 본 포메이션 역할을 파라독시칼 이펙트가 있다는 게 원래 파라사이드 호르몬이죠. 그래서 원래의 역할은 랑크를 올려줘서 본 리섭션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파라독시칼하게 스클레로스틴에도 영향을 줘서 이게 랑크를 떨어뜨려서
이때는 또 본 포메이션도 증가하는 이렇게 리섭션도 증가시키고 포메이션도 증가시키는 두 개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봤더니 랑크를 올려주는 역할이 더 커서 리섭션이 더 많은 걸로 돼 있고 이 리섭션이 되면 리섭션이 다시 본 포메이션을 따라오기 때문에 본 포메이션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그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리모델링, 본 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로모서스맙은 스클레로스틴에 단독적으로 작용해서 랑크를 떨어뜨리게 돼 있고요. 이때 랑클이 떨어지게 되니까 본 리섭션을 감소하고 본 포메이션을 증가하는 결국은 본 포메이션을 증가시키면서 리섭션을 감소하는 듀얼 이펙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리파라타이드는 리섭션도 증가시키고 포메이션도 증가시키는 약제고 로모소즈맙은 포메이션을 증가시키고 리섭션은 감소시키는 약제다. 걸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모델드 본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드 본 포메이션이랑 모델드 본 포메이션은 뭐가 다르냐? 리모델링 본 포메이션은 주로 그 엔도트라키얼 병변 엔도트라키얼 리전에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클라스트 작용하고 그 뒤에 본 포메이션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따라 들어오는 이런 본의 리모델링에 작용하는 거고 본 모델링은 페리오스티움 쪽에 존재해서 리모델링과 모델링이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결국은 뼈가 새로 생성되는 이런 본 포메이션 역할이 모델드 본 포메이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나볼릭 윈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볼릭 윈도우를 얘기하는데 테리파라타이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 포메이션도 증가하고 본 리섭션도 증가시키죠. 그러면 두 개의 차이, 네트 차이, 요 그 포메이션과 리섭션의 그 차이를 아나볼릭 윈도우라고 표시하는데 여기 보면은 6개월째 거의 아나볼릭 윈도우가 피크가 되고 1년째까지 유지가 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2년이 되면 그 아나볼릭 윈도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레파라타이드는 2년 한계로 돼 있고요. 로모서수맙은 1주, 한 달, 두 달, 한 요정에서 아나볼릭 윈도우가 피크를 이루고 있고요. 3개월이 지나가면 아나볼릭 윈도우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1년이 되면 아나볼릭 윈도우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모서수맙은 약 1년 정도의 그 유효 기간을 가지게 되는 아나볼릭 에이전트가 됩니다. 이 아나볼릭 윈도우 그림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니까 잘 확인하고 약제별로 어떻게 다루고 특히 로몬서즈맙은 한 달째 거의 피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주 이펙트가 빠르다.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한 표인데 그 모델링 본 포메이션, 리모델링 본 포메이션 중에 어떤 게 많이 생기냐 봤더니 로몬서즈맙은 리모델링은 감소하고 모델링 본 포메이션이 증가시켜서 전체 토탈이 BMD를 증가시키는 약제고 테리파라타이드는 리모델링 본 포메이션을 증가시키고 모델드 본 포메이션은 그냥 똑같아서 전반적으로 그 본 포메이션을 일으키는 약제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테리파라타이드를 쓰면 뼈 모양이 커지고 그 대신 포로서티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뼈 사이즈는 커지는 이런 현상이고 로모서즈맙은 뼈 사이즈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포로시티는 감소시키는 결국은 콜텍스 쪽에 더 작용을 많이 하는 약제가 로모서즈맙이 되겠고 트라베큘라 쪽에 작용을 많이 하는 약제가 테리파라타이드가 되겠다. 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약제가 제일 좋은 약제냐 보면요. 일단은 아나볼릭이랑 그 안티 리섭티브 에이전트를 비교해 보면 아나볼릭 에이전트가 BMD를 훨씬 더 많이 올려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티 리섭티브 에이트가 그 다음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프랙처를 얼마나 감소시키는 걸 보면 역시 아나볼릭 에이전트가 BP 제제나 다른 그 데노소막 같은 것보다 것으로 돼 있고 6개월째 BMD를 뭐가 더 많이 올려주냐 봤더니 다 그 테리파라타이드보다는 로무소스맙이 더 빨리 올려주는 걸로 돼 있고 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데로수맙하고 로모서수맙을 비교했더니 로모서수맙을 1년을 쓰면
어느 정도의 BMD를 올릴 수 있냐 봤더니 데노스맙을 4.7년 쓴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힙에서는 로모소수맙 1년을 썼더니 데노스맙을 3년 쓰는 효과가 있다. 결국은 BMD를 초반에 빨리 올리려면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아나볼릭 에이전트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 BMD를 많이 올리는 게 결국은 좋은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토탈이나 코티칼 쪽에서는 로모소수맙이 좋은 걸로 돼 있는데 트라베큘라 쪽에서는 텔파라타이드가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파인은 대부분이 트라베큘라 본으로 돼 있고 힙에서 넥이나 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코티칼 본으로 돼 있으니까 스파인에서는 트라베큘라 포션이 많은 테리파라타이드가 조금 더 유리한 약제가 되겠고 힙에서는 코티칼 본의 그 포션이 더 높은 로무소수맙이 더 좋은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퀀셜 세라피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가이드라인은 아나볼릭 에이전트에서 안티 리섭티브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치료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보험은 어때요? 우리 보험은 비피제제나 안티 리섭티브 에이전트를 쓰고 여기서 치료에 실패한 사람을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랑 다르다는 거죠. 우리 현실은 안티 리섭티브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실패를 하면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쓰는 거죠. 가이드라인엔 지금 약간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은 안티 리섭티브 비피제제를 쓰다가 다른 약으로 스위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피제제를 쓰고 테르파에타이드 쓰잖아요. 그럼 힙에서는 어떻게 되냐? 오히려 스위치를 하게 되면 BMD가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 테리파라타이드는 작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초반에 떨어져요. 그래서 스위치를 안 하는 게 좋다. 애들을 하라는 거는 컴바인 세라피를 하라는 겁니다. 비피제제랑 테라파타이드 컴바인 해라. 현실적이진 않지만 일단 얘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로모소수맙 같은 경우는 비피제제 후에 썼더니 이렇게 테레파라타이드보다 훨씬 더 그 스파인에서는 BMD를 많이 증가시키고 넥에서 PTH제는 떨어지는데 로모소수맙은 증가한다. PTH는 떨어지는데 로모소수맙은 증가한다. 결국은 로모소수맙은 스위치가 가능한 약제고 테리파라타이드는 스위치보다는 애드 같이 컴바인 세라피를 하는 게 좋겠다. 특히 데노수마압을 썼다가 다른 약제로 바꿨을 때가 제일 더 심하게 되는데 이때는 힙에서는 특히나 그 데노수마압을 쓰다가 테리파라타를 쓰게 되면 그 BMD가 확 떨어진다. 그래서 근데 로모소수맙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내분비내과 학회의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데노수맙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른 약제로 바꾸고 싶으면 테라파라타이드로는 하지 마라. 아예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제가 퀴즈 문제를 냈는데 그 퀴즈 문제 다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퀴즈 문제가 데노스맙을 3년간 쓰고 있던 분이 힙프랙처가 돼서 이제 다른 약제로 바꿔야겠는데 어떤 약제로 바꿔야 되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럼 결국은 테레파라타이드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정답은 데노스맙이래. 가장 적절한 약제는 일단은 베리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는 로모소수맙이 정답이 되는 거고 물론 데노스맙도 되고 다른 BP 제제도 되지만 가장 적절한 거는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쓰는 거니까 로모소수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어 일단은 그래서 이제 로모소수맙을 쓰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써야 되냐 봤더니 로모소수맙을 쓴 다음에 이제 다른 약제는 뭐가 좋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겠죠. 어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30분 딱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나볼릭 에이전트 후에는 뭘 써야 되냐? 그럼 대너수밥을 쓰는 게 제일 좋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딱 하나만 받고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예, 네, 강의 김영석 교수. 감사드립니다. 예, 예, 30분 동안 정말 중요한 내용을 잘 함축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갔고요. 여기 바로 질문 올라오는 거 없으면 혹시 어, 들어와 계신 지금 얼굴 보여주신 아니 혹시 김원희 교수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몰랐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좀 좋았습니다. 정말 이거 오늘 중요한 걸 아주 우리 임현 교수가 아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이건 다시 두고두고 다시 리마인드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을 짧은 시간에 해주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꽉 채워서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목요 집담회는 오늘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은 우리 서울성모병원의 최근현 교수께서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